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시즌 3 29회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션쇼 DJ 강 DJ 강훈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냐 아니냐가 이번 주 한 주간 이슈였습니다. 관련 찌라시를 비롯해서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장마 그리고 태풍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잘 견뎌준 국민들이 대단하게 느껴지는 순간인데요. 전문가들은 8월 말부터 9월 초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기본 수칙은 잘 지키시고요. 이 위기도 늘 그랬듯이 이겨내봅시다. 네, 패션쇼 29회 1부 시작하는데요. 저희 출석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슬씨.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컨디션 괜찮아 보여요. 네, 좋습니다. 오늘 간만에 쉬었거든요, 오전에. 아. 뭐예요? 간만에 쉬어서 컨디션이 좋고. 네, 컨디션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맞아요. 합니다. 오늘 우리 에디 형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잘 우리와. 듣고 있죠? 네, 태근이 형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태근 변리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일찍부터 좀 나오셨네요? 네, 그 에디 군이 빠지는 관계로 제가 왔습니다. 일찍 왔습니다. 예, 뭐 오늘도 불편함은 없으셨고요. 네, 없습니다. 예, 저희가 항상 좀 잘해드려야 되는데, 네, 예, 그렇지 못하는 점 좀. 하는 만큼 받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B급 인생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B급 인생입니다. 예, 오늘 그 저희 멤버들한테 마스크를 그렇죠. 선물을 맞아. 해주셨어요. 이 마스크 얘기 좀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이 화가 좀 났어요. 이게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망사 마스크 아닙니까? 이게 망사 마스크라고 통칭이 됐죠.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마스크 전문가로서 몇 가지만 얘기하면 네. 일단 나노 필터가 있어요. 안에요? 여기 핵심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마스크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나노 필터와 망사. 근데 이 나노 필터는 문제가 된 건 대구시에서 대구 교육청에 납품하기로 한 나노 필터예요.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거기는 이제 중간에 접착제를 잘못 써서 유해 물질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량 리콜이 됐고 네. 그다음에 망사 마스크는 망사만 쓰는 마스크가 많아요. 망사를 사용하는 이 앞에 있는 메쉬를 쓰는. 근데 이 마스크는 그 마스크랑 다르게 요 안에 있는 요게 특허 기술이거든요. 여기 3중 필터로 만든. 근데 여기에 나노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노와 망사랑 다 섞여서 마치 이게 불량품인 것처럼 지금 언론들이 떠들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기술연구소에서 정확하게 다 그 비말 차단과 미세먼지 차단에 대한 그다음에 항균 박테리아 그러니까 항균이죠. 항균. 네, 항균 항균 효과? 처리에 대해서도 다 기준점 이상은 다 이렇게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걱정 안 화면으로 해요.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우리 B급 인생이 열변을 타고 있네요. 저렇게 좀 말하는 화가 거 처음 났어요, 본다. 지금. 얼굴이 벌개졌는데. 화가 났어요. 진짜.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에어컨을 바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주신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여기 지금 에어컨 바람이 좀 쏙 들어와요. 이거 근데 여기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항균 그럼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 확인하려고 일부러 그 시험연구소에 전화까지 걸어서 이 테스트가 확실하냐? 그럼 다시 테스트해도 되냐? 그래서 다시 또 테스트를 하려고 시험연구소에서 한 거 맞답니다. 예. 저도- 정확하게 그 결과치도 확실하게 나온 거 맞고요. 저도 네. 어제 마스크 방송을 사실 했어요. 했는데 요즘 이 마스크가 아니라 저는 약간 퍼프 소재로 이루어진 그 마스크 방송을 했는데 요즘 마스크가 또 발전하다 보니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통풍 작용은 잘 되되 차단이 잘 되는가를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 제품도 통풍은 되게 잘 되는데 이 차단은 잘 될 것 같다고 나노 필터를 사용했으니까. 예. 아무튼 뭐 요약하자면 코로나 막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럼요. 알겠습니다. 확실합니다.
예, 근데 이 방송이 좀 널리 퍼져야 되는데 우리끼리 떠드는 건 자, 아니겠죠? 노력합시다. 알겠습니다. 우리 B급 인생의 주장 좀 알아주시고요. 네. 네네. 댓글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제가 먼저 읽어볼까요? 네. 8월 22일에 박군천사님 오늘도 출첵합니다. 러블리 러블리. 이 러블리가 뭐냐면 제 닉네임이 러블리 이슬띠였어요. 그래가지고 러블리라는 수임새를 넣어주셨네요. 아, 니네끼리 아는 거네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댓글에 내가 계속 러블리 이슬띠 이렇게 쓰는데. 아 진짜요? 알겠어요. 네. 네. 23일에. 자막. 네. 23일 박군천사님께서 즐거운 주말 출첵 완료합니다. 러블리. 자 그리고 24일에 또 박군천사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첵하러 왔습니다. 코로나 초반 때만 해도 여긴 대구 옆 동네라 조마조마했는데 그 이후에는 여긴 그나마 조용한 편이네요. 서울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라며 이번 주에 태풍 온다고 하니 이슬씨 안 날아가게 기둥 살포시 잡고 계시길. 와. 태풍은 이 제주랑 전남 쪽에 피해가 좀 큰 것 같아요. 심각하죠. 이번에는 무조건 예보 반대로다. 장마도 그렇고 예. 더위도 그렇고 이번 오늘 태풍도 여기 그렇고. 근데 수도권은 좀 뭐 그냥 무사히 맞아요. 지나간 것 다행이죠. 같긴 합니다. 닐리리님이요 25일 날 안녕하세요 분위기가 풀린다 싶었는데 코로나 유유 다시 집콕 중이네요. 집콕이라 패션쇼 유튜브도 정주행 중입니다. 야. 감사합니다. 방송 듣다 보니 집에 도착한 미지의 가방과 티셔츠가 패션쇼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거라는 걸 알았네요. 예쁘고 실용성 있는 선물 감사합니다. 이름과 주소는 맞는데 발신인이 죄송합니다. 제 이름으로 보냈어요. 상품 펼지 않고 있었는데 마음 편히 오픈할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잘 받으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인증샷도 좀 남겨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 다음 댓글은요. 네, 다음 댓글은 박군천사님께서 8월 25일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유튜브 채널 아트를 변경하셨군요.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더 멋지게 만들어 드릴게요. 허접한 실력이지만 사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태풍 조심하시고요. 패션쇼 관계자님들도 다들 화이팅 하시길. 네. 박군천사님께서 그 유튜브에 이 간판이라고 하는 채널 아트 네. 그걸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봤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정말 잘 사용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닐레리님이 8월 26일 8시 35분에 남겨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오늘의 짝퉁 인터뷰도 몹시 인상 깊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지방과 함께하는 삶의 길로 이끌어준 첫 아이템 피자가 저렇게 드려운 것이었다니 제 청소년기를 돌이키면 피자와 햄버거, 중국 음식으로 점철되었네요. 극단적인 업다운이 있는 일생 여정에서 긍정적으로 달리시는 성신재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나태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반성하게 되네요. 앞으로의 도전과 성공을 응원합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도 재밌었어요. 맞아요. 자, 8월 26일에 박군천사님 오늘도 출첵하러 왔습니다. 패션쇼에선 개근상이 있을라나요? 없습니다. 항상 노랑 배경의 사진이었는데 썸네일이 조금 변경되었네요. 이런 시도 좋아요 굿잡.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자 그리고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첵합니다. 하루 야채에서 이벤트를 하네요. 패션쇼 팀도 챌린지 도전해보시면 어떨는지. TV 패션쇼 유튜브에 올리시면 될 듯. 이슬씨 노래가 정말 궁금한 1인이 점점점. 이번 한 주는 닐리리님과 박근천사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다른 분들은 좀 바쁘신가 봐요. 분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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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두 분도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댓글 감사하고요. 저희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볼 텐데 첫 번째 코너는 늘 그렇듯이 패션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네, 이번 주 간추린 뉴스를 보면 코로나 이야기가 많은 언론에서 헤드라인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면서 정부의 3단계 거리두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와중에 일각에서는 광화문 집회가 재확산의 원인이 아니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구글 유튜버들이 이런 내용을 퍼나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풀 꺾인 후 원인과 처벌에 대해 생각하고 지금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발 언론들이 불필요한 가짜 뉴스를 전달하는 짓을 그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감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한창인 와중에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등 집단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복귀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의사들은 지금 아무리 올바른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현재는 코로나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의 친누나가 트럼프의 허위학력 의혹을 제기했고 미국에서는 또 총기 사고가 일어났고 일본의 아베는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고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정정 나발리가 비행기에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B급 인생이 픽한 뉴스는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1.3%로 대폭 낮췄다는 뉴스입니다. 해외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 회복세가 부진했고 국내에서의 재확산으로 내수마저 침체돼 이처럼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한 주간의 이슈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많은 뉴스들 접하셨겠지만 제가 오늘자로 받은 게 그 아베 총리가 췌장암이라고. 아, 암이래요? 예. 췌장암이래요? 예. 대장염 뭐 그러다. 대장암과 췌장암 두 개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대장염이 있어갖고 안 좋은 건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네. 그렇구나. 아무튼 그걸 제가 받긴 했는데 건강이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코로나 이슈도 뭐 많이들 접하셨을 거라 저희 그 이슈 토크에서도 좀 다르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네. 다루고요. 네. 패션 이슈 한번 살펴볼게요. 네, 패션 뉴스로 넘어가서 첫 번째 뉴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 아웃도어 트렌드로 언택트가 주목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전망은 아이더가 하반기 아웃도어 시장 키워드로 언택트, 그러니까 UNTACT를 제시한 것인데 언택트는 밀레니얼 세대와의 스킨십 강화, 뉴트럴 컬러의 향연, 플리스 제품군의 스타일 확대, 편안한 오피스 디자인, 짧은 기장의 아우터 강세, 젊고 다이나믹한 새로운 아웃도어 스타일 제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언택트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언택트랑은 다른 거죠? 그렇죠. 이게 뭐 달라요. 영어를 짜맞추게 한 거라서 영어의 의미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예. 여기서 이제 계속 아웃도어가 중장년층의 전유물이었다가 네. 여기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밀레니얼 요즘 세대. 세대에 맞춘 오버핏이라든지 밀레니얼 세대라든지 다이나믹한 아웃도어 스타일 제시라든지 이것들이 다 네. 거의 이제 20, 30대에 포커스를 맞춘 키워드라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획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예, 두 번째는 강태선 BYN 블랙야크 회장이 2020년 글로벌 지속 가능 리더 100인에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UN 경제사회 이사회 특별협의 지휘기구인 UN SDG 협회가 발표한 2020 글로벌 지속 가능 리더 브랜드 100 리스트에서 강 회장이 글로벌 지속 가능 기업 리더 중 한 명으로 선정된 것인데요. 이번 리스트 발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리더와 브랜드를 분석해 선정했는데 아웃도어 중에서는 강 회장이 유일하고 한국 기업 중에서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 글로벌 지속 가능 리더 100인 선정 안에 우리 강태선 회장이 들어간 게 좀 그 업계에서는 이슈가 좀 됐습니까? 그래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글로벌의 대기업군 이게 유엔의 지속 가능 경영 협회 안에서도 특히나 이제 그런 매출 규모라든지 그런 데서 선정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걸 벗어나서 선정된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 보여집니다. 대단한 일이네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다음은 네이버가 최근 장보기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유통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이버는 얼마 전 오픈한 라이브 커머스 채널인 셀렉티브에 이어 새로운 영역인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를 추가했는데 이 장보기 서비스는 그동안 다른 플랫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신선식품으로 네이버가 영역을 확장한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홈플러스와 GS 프레시몰, 하나로마트, 현대백화점 식품관과 동네시장 등을 장보기 서비스에 유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네이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가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심의했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검색 시장의 70%를 가량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인데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쇼핑 등에서 우위를 점했는지 검증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셀렉티브에서 그러면은 이
장보기를 라이브 커머스로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라이브 그렇지 커머스하고 않고. 상관없는 거죠. 사실 사실 디자이너부터 시작을 한 모든 생태계가 지금 네이버로 다 빨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빨아들이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속의 영향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네이버 디자이너 윈도우에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다 입점하면서 네. 디자이너 전문 몰들이 다 죽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수수료 담당 못해. 그 네이버 디자이너 윈도우의 평균 수수료가 5%. 맞아요. 5%. 그럼 다른 데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냥 맞아. PG사에 그냥 수수료만 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죽여버리는 이런 그러니까 사업자들을 고사시키는 형태의 플랫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정위에서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법적으로는 사실 뭐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건 잘 맞아요. 만들어요. 이거를 그렇게 함부로 재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패션의 생태계를 좀 알고 있는 저로서는 좀 자제를 하거나 또 아니면 안타깝습니다. 그것들을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일환으로서 대기업의 영역이나 지위를 한정하는 건 좀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중소상공인들이 살아야 할 이 골목 상권을 거대 기업이 맞습니다. 그게 제일 장식하고 중요한 있는 거예요. 건데 아무튼 뭐 좀 이런 뉴스를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또 있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즌리스 아이템이 새로운 뉴노멀로 주목받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지금까지 패션 상품은 추나추동 4계절을 기본으로 매장을 구성할 수 있도록 시즌당 100개 스타일 정도를 기획 생산했는데 최근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유통이 진화되면서 상품 기획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브랜드의 인지도에 비해 트렌드, 마케팅 그리고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된 원히트1 아이템이 인기를 얻고 있어서 패션 업체들이 이를 원칙으로 한 이 같은 방식을 원칙으로 한 새로운 상품 기획 방식인 모노 프로덕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노 프로덕트는 시즌 개념이 없는 텐먼스의 마스터피스 슈트와 같은 제품이거나 시즌별로 코디 착장이 가능한 10개 미만의 아이템을 출시하고 이를 래플이나 드롭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 같은 시즌리스 아이템이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모노 프로덕트처럼 요런 움직임이 브랜드 사이에서 많이 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이 브랜딩에 중점을 줬어요. 브랜드의 시즌 상품이 어떤 컨셉이 어떻고 뭐 흐름이 어떻고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다이렉트로 무슨 팬츠, 뭐 프리 팬츠, 그다음에 아이스 무슨 팬츠, 국민 막 셔츠 그거. 이런 식의 것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달라진 환경 변화 중에 하나예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한 상품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텐먼스는 굉장히 잘 되겠네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 서한상 명장이랑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는 사이입니까? 그럼요. 와. 명장님이랑 식사를 하면서 이제 대략적으로 텐먼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 시즌은 워낙에 잘 돼서 계약도 연장을 했대. 2년간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좀 어마어마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연봉 계약도 하고 2년간 계약 연장도 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서 신세계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걸고 본인 생각보다 더 앞질러 갔군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도 놀랬고 신세계 그 경영진들도 놀래서 다 놀래버렸구나. 그래서 빨리 잡아라. 빨리 더 계약하라. 네. 배팅해라 이런 식으로 나갔던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내가 뉴스 하나 더 쓰고 온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마스터피스 슈트잖아요. 네. 마스터피스 슈즈를 런칭했어요. 그것도 이제 그런 쭉 지속 가능한 오래 신을 수 있는 그런 수제화를 추가 런칭한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영역을 좀 넓힐 것 같아요. 이것도 수제 장인이 만든 괜찮네요. 신발입니다. 기회 되면 거기 뭐 우리 텐먼스 디자이너나 아니면 대표 한번 나오시라고 하세요. 신세계 인터넷 대표. 예. 한번 추진할게요. 네. 일단 한번 메일이라도 한번 넣어봅시다. 패션 읽어주는 남자였고요. 네네. 자, 이번 시간은 이슈 토크 시간인데 이번 주 주제는 뭡니까?
네, 이번 주에는 요즘 패션뿐만 아니라 전 산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멈춤 상태가 돼 버렸어요. 네. 이 이슈 토크로 다른 걸 잡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다른 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번 주에는 이슈 토크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패션 시장의 현재와 그 대응책, 뭐 다들 이런 그러니까 패션이 꼭 아니더라도 네. 다들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 해결책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들을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 저희 패션쇼를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은 계속 이제 코로나가 주제가 되다 보니까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 맞아요. 저희가 지금 뭐 사안이다 보니 이 코로나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사실 이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이번 주 24일, 25일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 찌라시방 소위 말하는 기자들이 있는 찌라시방에 25일에 지금 3단계를 발표한다. 청와대 말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뭐 금융권에서 지금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하는데 사실 지금 이제 3단계에 돌입을 하게 되면 일각에서는 뭐 그 1일 확진자 수가 600명이 넘어서면 바로 이제 3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제가 방금 받은 걸로는 9월 1일부로 확진자 수에 상관없이 3단계로 돌입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이 아니면 가짜 뉴스가 되는 건데 네. 이런 찌라시들이 나오면서 이 분위기를 더욱더 좀 좋지 않게 조장을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3단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 맞아요. 가진 않더라도 그러면 3단계가 되면 우리 삶이 지금에서부터 어떻게 또 바뀌어지느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제가 그 한국일보인가요? 그 영상을 좀 하나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일단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지만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중소기업들도 필수 인력만 빼놓고 모두 다 재택근무로 돌입을 해야 됩니다. 3단계가 그래야죠. 되면요? 네. 그리고 이제 주변 동네 커피숍이나 학원 뭐 이런 그 시설들 그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도 점진적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 외에 네. 외부 활동은 철저히 배제가 될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아니면 아, 몇 년상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3단계가 되면 그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3단계 전면 통제고요, 전면. 네. 3단계가? 그래서 뭐 그러니까 초중고 대학도 원격으로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는 거고. 5명 이상 모이는 모든 활동이 중지돼야 돼요. 네. 진짜 경제적 재앙이네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로서 아무리 지금 결과적으로는 통제를 못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랑제일교회를 때려잡든 어떻게 해서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데 그거를 끝끝내 못 찾으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3단계 쉽지 않아요. 이거 경제 다 죽이는 거예요. 그죠.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경제가. 아니 근데 그 10년 더 됐죠. 20년 전 IMF 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때 뭐 금모으기 운동하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집에 있는 장롱에 숨겨져 있는 이 금을 국가 정부를 위해서 네. 내놓았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합심이 됐다고요. 네. 금이 집에 없는 사람들도 마음만으로는 함께했는데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대재앙 시기에 서로 각자 도생으로 본인 목소리와 본인 살 길 그리고 이 정부를 비판하는 가짜 뉴스들을 너무나 그 스스럼 없이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삐끔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개인의 주권에 대한 이런 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사실 억압적으로 통제하기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거. 너무 단어를 잘 써야 돼. 그 통제라 그거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제하는 게 사람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통제를 해야 되니까 어찌 됐든 뭐 개인적으로 뭐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들을 억압받는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아니 사실 네. 요즘에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계엄령을 한번 선포를 해서 코로나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삼성교육대가 다시 부활을 해야 돼. 와 진짜 그 누구죠? 뭐 보건소 직원한테 침 뱉고 막 하는 애들 보면서 그거 진짜 사람 아니 아니야. 진짜 이런 사람을 무슨
표현의 자유문의가 아니라 이건 재앙이거든요. 재앙을 뿌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계엄령을 통해서라도 잡아가야 된다 생각해요. 국가보안법을 통해서라도 저도 아직 잡아가야 된다 해제 안 됐잖아. 그죠? 맞아요. 아니 근데 우리 예슬 씨는 20대이기도 하지만 네. 지금 또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코로나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힘들지만 또 살아나는 기업들 아니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도 네네.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라이브 방송 그죠. 커머스가 될 수 있는데 그죠. 실제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나서 좀 매출이나 아니면 그 유저들이 좀 들어오는 빈도가 좀 늘었나요? 매출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일단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그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뛰어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디어튼 네, 굉장히 많이. 그래서 오프라인은 도저히 가망이 없겠다 하면은 본인한테 안 좋은 거잖아요. 저는 좋죠. 좋은 거예요? 일이 많이 들어오면 좋죠. 일이 이제 많이 네. 들어. 일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쪽에 일이 왜 갈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많아지면 좋은 거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온라인 이게 비대면 네. 언택트라는 말은 뭐 영어로 올바른 표현 아니라고 하는데 네네네. 비대면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냥 단순 비교를 해도 온라인 비즈니스나 지난번 실정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너웨어나 홈쇼핑이나 온라인 기업들은 매출이 전체적으로 다 상승했고 나머지는 쭉 다 빠졌다고. 그러니까 그것들만 봐도 비대면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성화된 건 사실이고 그죠. 그 중에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미래, 지금 현재의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는 그 다음 스텝 정도로 보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그 수요가 확실하게 밀려왔을 때 잡을 수 있다라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 다음 스텝에 나올 예를 들어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보면 어떤 서비스가 앞으로 이 패션 시장에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아니 뭐 지금 계속 나왔던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 아니 그러니까 온라인의 진화인 거죠. 디바이스의 진화일 수도 있는 거고 플랫폼의 진화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플랫폼에서 2차, 3차 영상 그다음에 3D도 나올 수 있고 가상 그 버추얼 3D도 또 다른 그 미래 시대의 새로운 플랫폼이 될 수 있고요.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단순했잖아요. 컴퓨터 그러니까 모바일보다도 더 컴퓨터 이 PC를 통한 이 디바이스를 통한 그런 플랫폼이 여전히 강세였다면 최근에는 그 자체가 디바이스 자체가 모바일로 옮겨가고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고요. 그 모바일 안에서의 기술이 증가하면서 라이브 왜냐하면 5G나 이런 기술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라이브가 가능한 거거든요. 모바일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이라는 게 또 다른 미래 먹거리로서 등장한 거고 뭐 이제는 더 나오면 이거에 더 적합한 뭐 서브스크립션 구독 서비스라든지 뭐 별의별 게 지금 여태까지 시도됐던 그런 것들 근데 다 실패했던 여러 가지의 것들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패션도 구독 서비스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빌려 쓰는 거 빌려 쓰는 거 그거 이게 얼마 전 한 2년 전에 SK에서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실패했거든요. 잘 안 됐죠. 네네. 근데 이것도 이제 미래 비즈니스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게 미래의 일이라 우리가 뭐 예측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궁금하긴 해요. 아니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고 근데 사실 이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우리가 상상만 했던 이 미래의 세상이 조금 더 앞당겨진 건 저도 사실이거든요. 빨리 왔다 맞아요. 생각해요. 굉장히 빨리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응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일단 패션 시장의 현재는 다들 아신다 생각하고 대응책의 한 가지 중에 라이브 커머스라고 생각합니다. 패션의 라이브 커머스는 이제 빼놓을 수 없죠. 아니 근데 라이브 커머스가 그 패션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고 네. 새로움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확장성이 좀 더디지 않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확장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 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확장도 머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정리를 하면 지금은 플랫폼이 더 영향력이 있어요. 라이브에서. 네. 그래서 네이버 아까 전에 셀렉티브라든지 그립이라든지 기타 이런 플랫폼들이 힘을 발휘하는 시장이에요. 지금 라이브 커머스가. 근데 이게 조금 더 진보하고 기술이 지나면 이제 개인들이 하는 맞아요. 플랫폼에 상관없이 개인들이 인스타를 하든 페이스북을 하든 어떤 플랫폼에 상관없이 라이브로 물건을 파는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그건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나. 그렇죠. 그게 지금은 덜했지만 이제는 지금은 네.
지금은 이제 인플루언서 시대이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거 이외에는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이고 그러니 자꾸 그 후속주들이 플랫폼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랫폼은 이제 사람은 일단 모을 수 있으니까. 그게 네이버와 그립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제 조금씩 진화하면서 개인 방송 그 유튜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라이브 시장에 들어올 거예요. 지금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B급 인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위주였다면 이제는 정말 인플루언서 위주로 가는 시장 추세예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될까?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부터 계속 말했지만 라이브는 생방송이잖아요. 시간의 제약과 특정 시간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게 시장을 좌우할지 못해 유통에서. 알겠습니다. 예. 딱 20% 맥시멈 전체에서 오케이. 많이 커야 20%. 예. 아니 이슈토크 들어가니까 우리 태근 형님이 한마디 나가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 우리 얘기를 코로나 좀 시대 해야 예, 우리 대응책에 대해서 한마디 듣고 발언하겠습니다. 네. 각자 조심해야죠. 명확하다. 네. 이게 각자. 정말이다. 외국인인 줄 알았어. 네, 조심합시다. 각자 네. 조심하면서 네. 이 마스크. 네. 갑자기요? 근데 마스크 숨쉬기 네, 편해서 마스크. 좋네요. 아 근데 이거 이름 뭐예요? 뭘로 검색해야 돼요? 스포츠 브레스. 아직 안 나와 있나?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아까 했던 망사 마스크도 나오고 방패 마스크, 나노 마스크 이런 식으로 검색이 돼요. 이거 어디서 근데 어떻게 사요? 그 중에 상당수는 가짜니까 잘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거는 브랜드를 달아서 시판하려면 한 2, 3주 걸릴 거예요. 2, 3주요? 아, 아직 안 나왔고. 아직 여러분, 시판되진 않았고. 2, 3주까지만 샘플입니다. 2, 3주까지만 KF 마스크 쓰시고 2, 3주 뒤에는 알겠습니다. 예. 이슈 토크 뭐 늘 비슷한 주제지만 네. 항상 결론이 안 나요. 결론 낼 수가 없어서. 아, 솔직히 너무 어려워. 그쵸. 예. 어려워서 조용히 하고 네. 계시구나. 네. 제가 또 모르는 분은 잘 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예. 누구는 뭐 안다고 떠듭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슈 토크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조금 더 새로운 주제로 네. 저희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한태근의 상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주제 뭡니까? 네, 이번 주 주제는 슈프림 상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상표 이야기 들어가기 네. 앞서서 제가 엊그제인가요? 유퀴즈 유퀴즈? 유퀴즈 유퀴즈 프로그램을 운동으로? 봤는데 사실 거기에서 상표에 관련된 이야기가 인물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 최초로 양념치킨을 만든 사람이 대한민국 지금 생존에 계시더라고요. 오. 할아버지께서. 이서방 아니야? 아니 멕시칸 멕시칸? 아. 멕시칸 그 뭐 창시자인데 음. 양념치킨을 최초로 만드신 분인데 네. 특허를 안 낸 거예요. 네. 네. 특허를 안 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자기 밑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다 나가서 뭐 치킨에서 네. 치킨에서 멕시카나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페리카나 다들 뭐 이 치킨 업계 회장님이 다들 돼 있는 거죠. 아. 근데 그 중에 한 직원이 이 저 창시자 모르게 특허를 낸 거예요. 뭐 네. 어떡하냐? 그래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분이. 음.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직원한테 야 이 새끼야 너 이거 나 모르게 이거 하면 되냐 안 되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이 특허법으로 소송을 걸겠다. 특허법으로 소송을 걸까 아니면 이걸 포기할래? 라고 했더니 포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특허는 모두의 것이 됐다라는 거죠. 네.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네. 누구한테 억울하다는 거죠? 만든 그 최초 만드신 분? 만든 사람. 네. 음. 전혀 공감을 못 하고 계시네.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의 그걸 특히 이제 음식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음식은 영업 비밀로도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특허로도 할 수도 있는데 네. 특허는 본인의 노하우를 공개해주는 대가로 권리를 20년이라는 독점권을 갖는 거고 네. 영업 비밀은 자기만 비밀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도 모르게끔 해서 자기가 독점하는 건데 네.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아마 그 당시에 특허가 했으면 독점권을 가지고 있겠지만 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돈으로 갑시다. 네. 근데 그게 그분한테 과연 좋았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에서 보면 네. 그분 독점적인 주의를 가지면 그분한테는 행복할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장을 좀 확대하려면 양념치킨 그런 걸 확대하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저도 결과적으로는 근데
모두에게 있다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아, 이렇게까지 근데 발전한 나는 게. 내가 이입을 시켜보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본인은 뭐 만족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럼 이 됐죠, 토끼 네. 토끼 이 모자 맞아 모자 그것도 그것도. 저도 그때 한참 엄청 핫했죠. 아, 상표- 토끼 모자들? 네. 대박을 날려. 토끼이기 때문에 맞아. 네. 아무튼 뭐. 예, 오늘 주제 뭐라고요? 슈프림. 아무튼 그게 방송 보면서 네. 저 태훈이 형한테 물어봐야지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으면 특허 출원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슈프림 상표, 슈프림? 네, 예. 슈프림 의류 하도- 티셔츠 예. 있잖아요. 그 상표가 워낙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상표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거든요. 오, 그래요? 그걸 네, 알고 왜냐하면 슈프림이 영어 사전상 최고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스트라는 단어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품에 대해서 베스트라는 단어를 쓰면 이건 최고 상품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특정인한테 독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누구나 우리 제품은 최고의 제품이다 이런 네.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점권 안 주거든요. 그렇구나. 예, 슈프림도 똑같은 취지로 다 그렇게 상표권을 다 특허청에서 거절을 했는데 그렇게 거절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거기다 도형을 결합해서 네네네. 독특한 도형들을 결합해서 많은 상표 등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슈프림의 이제 상표권자인 미국 상표권자인 그쪽에서 2018년에 빨간 그 네모난 상자에 네. 하얀 글자체로 해서 상표 출원을 했고 그건 됩니까? 아직 특허청에서 똑같은 거절 이유를 통지를 했죠. 이건 최고의 제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등록받을 수 없다. 그런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미국도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만이. 다른 나라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긴 했는데 네, 그는 네. 그쪽 각 나라마다 조금 그런 부분은 해결을 했던 것 같고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슈프림 이쪽에서 그러니까 미국 쪽 챕터 4라는 회사인데 네. 챕터 4에서 상표권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등록된 상표들 중에서 한 30건 정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30건도 있고 뭐 그다음에 출원된 상표가 50건도 있거든요. 다른 회사, 국내 회사에서 출원된 상표가 50건, 등록된 상표 35건인데 그 중에서 20건에 대해서 지금 무효 취소 심판을 제기를 했고 챕터 4라는 그 미국 회사 예. 오리지널 회사에서 그리고 나머지 한 20건 정도 출원 중인 상표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슈프림 미국 그 챕터 4에서 네. 슈프림 상표를 곧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근데 근데 말씀하세요. 예. 내가 느끼는 건 이거 특허청에 있는 사람들의 무지 아닐까요? 무지? 아니 근데 아니 글로벌적으로 이 정도로 유명한 상표를 그런 이유로 계속 거절한다라는 건 우리의 기준이 명확하다라는 거지. 무지 같은데.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안타티카도 이미 사람들이 안타티카 하면 그 브랜드를 떠올릴 정도로 네. 많이 알려져 있다라는 걸로 이제 네, 출연이 됐잖아요. 네. 저도 슈프림이 이미 모두가 슈프림 하면은 빨간 네모에 하얀 슈프림 안타티카에 글씨를 비해서 한 생각하는데 100배, 1000배는 네, 더 그런 취지로 이제 2018년도에 출원된 상표가 네. 곧 등록이 될 건데 등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 앞에 있는 상표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아 그런 거. 2018년도 이전에 출원된 약간 뭐 30 몇 건 정도에 등록된 상표, 그다음에 50건 정도에 출원된 상표를 네. 어떻게 정리를 관련된? 다 지금 엄청 보면 많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다 엄청 슈프림 많아요. 슈프림 상표. 한 번도 못 보는 것도 많아. 이게 다 등록이 된 거예요? 이건 출원된 거고 이건 등록된 거고. 그러니까 국내 회사에서 슈프림 해놓고 도형을 결합시켜서 계속 이렇게 등록을 시키는 아니 근데 만약에 특정 회사가 있어요. 슈프림 진짜 거기서 상표 등록을 받는다면 이거 다 상표 소송권인데? 소송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건에 대해서 상표 소송을 심판을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출원 중인 상표에 대해서 25건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제기를 해서 이 상표들은 등록시켜주면 안 된다라고 지금 특허청에 이의 신청을 제기를 한 상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될 정도면 무지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무지라니까.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슈프림이란 뜻이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옛날부터 98년도부터 예. 슈프림 상표를 누가 출원했는데 네, 그런 것도 계속 그런 이유로 거절시켰거든요. 근데 얘들만 해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유명하다고 해줄 순 없으니까. 네. 유명하다고 하면 그 증거 자료를 아니, 제출했어야 이미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이전부터 슈프림이
벽돌에도 슈프림을 붙이면 판매되는 그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브랜드인데 네. 아니 그거를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거절한다는 게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특허 심판원에서 슈프림 상표는 좀 특정인의 상표로 인지가 됐다 이런 네. 취지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래야지. 국내 회사가 등록받은 상표에 대해서 상표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 네. 이런 판단을 내렸고요. 아. 대신 이제 국내 상표는 자기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언제쯤 결론이 납니까? 아마 내년 한 3월 아니면 네. 빠르면 12월 정도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네. 네. 저 정도가 될 때까지 그거를 파악하지 못했던 특허 그 심판원도 문제지만 저거 참 야. 아니 근데 앞으로 뭐 특허 낼 일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특허청을 까요? 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슈프림이라는 이 정도로 했다면 그만큼 인지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50여 군데가 달려든 거잖아요. 이 상표 권한의 미비점을 알고 이렇게 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야 이거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특허청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패션 쪽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지라니까. 네. 근데 그 각 분야에 특허가 워낙 그 다종다양한 분야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를 둘 수는 없겠지만 큰 카테고리는 전문가들이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보입니다. 그 일본의 네. 법원 그것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No. 아, 야, 한때는 상표 이야기가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깔끔합니다. 됐습니다. 예, 저희가 좀 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29회 1부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는 내일 좀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 기대됩니다. 예, 소림쌤이 오십니다. 소림사에서 오셨나요? 요거 하나 준비한 것 같은데 아무튼 내일 2부 짝퉁 인터뷰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조금 더 재미있는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